예. 지금 두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재판정 시간이 돌아왔네요. 두 분 일단 좀 뽑으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 조금 이따 뽑을까요? 그러면 좀 이따 일단 뽑죠. 조금 이따 네. 뽑죠. 제가 지금 오늘 재판정의 입장을 임의로 나누기 위해서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두 가지를 다 가지 생각하느라 가지고 힘들어요, 왔어요. 저희도. 여기서 나눠드릴 텐데 잠시 후에 우리 카메라 보면서 뽑기로 네. 하고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영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예. 아침에 그 제 차 앞에 다른 차 한 대가 딱 가는 걸 봤어요. 예. 근데 그 차에 글씨가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나?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비웃으면서 쳐다봤는데 거기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제 차에 사고가 나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혈액형은 B형입니다. 딱 나오는 거야. 저 갑자기 가슴이 막 너무 이렇게 딱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도 B형인데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애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 차 격제도 혹시라도 가지 같이 못하게. 아니 그런 나쁜 생각을 하시면 안 아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저 차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완전 초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라기보다는 이제 예, 그 예. 차를 모시는 그 분은 아마도 내 차가 혹시라도 사고 당했을 때 우리 아이가 타고 있을 것이다. 있을 때 사고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달라. 예. 게다가 얘 혈액형은 B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수혈하려고 할 때 피가 무슨 형인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미리 이제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저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독특한 문구를 뒤에 붙인 차네요. 차가 좀 커서 좀 많이 글씨가 많아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유행은 아니죠. 유행 원래 그런 게 보통 아니죠. 초보 운전 뒤에 붙이면 저도 제가 무서워요.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저도 제가 많이 어쩔 줄 붙여놓는데. 몰라요. 뭐 이런 거.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그 차를 보고 사실 조금 울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이제 막 내가 좀 생각나면서. 무심한 엄마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부모님은 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자책을 하고 B형의 그 아이도 엄마 마음 알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예. 오늘 인사는 그겁니까? 네. 이렇게 길게 하시니까 제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동스럽게 합시다. 예. 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 날 디지털 난민이 뭔지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토요일 날 무서웠어요, 저는. KT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휴대폰만 SKT라 휴대폰만 되고 나머지가 다 안 되더라고요. 집 전화, 집전화 TV. 없겠지. 집전화 있어요? 집전화도 있어요. 집 전화, 집 전화, TV.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제 딸이 놀러 왔는데 예. 못 시켜줬어요. 딸이 음식을. 놀러 왔는데. 음식을 못 시켜줬어요. 음식을 못 시켜주네. 그러네.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 아니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안 된다니까요. 왜? 예를 들어서 피자 땡 이런 데가 예. 유선도 KT, 인터넷 전 이것도 KT 안 돼요. 그 배달해주는 그 다 안 돼. 업체가? 모든 데가 안 돼. 우리가 돼도 그쪽이 또 안 될 수가 안 돼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전 또 낮에 예. 또 뭐 마페가 나가서 고기나 먹자고 친구랑 전화를 해서 나갔어요. 예. 같이 오전에 있다 그래서 예. 딱 갔는데 원래 사람 많은 고깃집인데 사람 한 예.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오늘 카드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카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현금 뽑으러 가잖아요. 예. 그건 안 현금 뽑으러 갔는데 되겠지. 현금이 안 나와요. ATM이 안 돼. ATM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회사를 다니는 놈인데 예. 주말에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어허. 근데 걔가 모든 걸 KT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인터넷으로 잡아야 된다고 예. 카페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와이파이도 KT. 카페도. 네. 그래서 결국은 공중전화를 찾아야 되는데 공중전화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 요즘 얼마요? 70원이랍니다. 안 써봤죠. 안 진짜 올라갔네. 오래돼서. 70원인지 옛날인데. 그러니까. 근데 구경도 그게 못한 지 오래됐잖아요. 문제는 동전 안 갖고 동전이 있어요. 없어. 동전. 100원짜리 넣어야 돼. 동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예. 어떻게든 100원짜리 몇 개가 남는 거 사. 그리고 지하철에 공중전화 꼭 있어요. 예. 지하철 내려가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그날 하여튼 진 풍경이었어요. 정말 지하철 그 이 전화해 디지털 줘서. 난민이 뭔지. 그러니까 저하고 제 친구가 완벽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150m가 탄 거잖아요. 통신구. 그렇죠. 통신구 150m면 소방법상 소화기를 놓으라는 규정조차 안 돼 있을 정도의 구간이 150m가 탄 게 아니라 불탔는데 150m짜리인데 79m가 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발칵 뒤집어졌죠. 서울이 뒤집히는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뭐 서울만 뒤집혔겠습니까? 서울에 자식 있는 집들은 아니 왜 우리 집이 애들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 무슨 일? 온 나라가 술렁술렁했어요. 저는 그날 사실은 춘천에 학교 공부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핸드폰을 놔두고 갔어요. 예. 집에다가. 예.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방송을 보고 예. 아 얘가 우리도 KTS거든요. 예. 야 얘가 뭔 일이 있나 해서 전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화가 하필이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날 전화를 안 가져가니까. 가져가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하루 종일 저 때문에 KT에 계시는 줄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아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 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재난 지역에 어디갔나. 계시는 줄 알았구나. 그럼 우리가 재난 지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정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일단 그 KT 쓰는 사람들한테 1개월 요금 감면해주겠다. 네. 요거는 밝혔고 네. 그다음에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인터넷 회선이나 TV나 관련해서는 예. 약관보다는 훨씬 많이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2014년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00원에서 7,200원. 그러니까 진짜 이 약관대로만 해줬는데 한 달 정도면은 꽤 금액이 됩니다. 생각보다. 몇만 원 되죠. 네, 몇만 원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피자집 운영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무형의 피해.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뭐요? PC방. PC방 하시는 PC방은 분들. 스톱입니다. 그냥 스톱.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네. 그럼 그런 분들이 입었던 손해는 어떡하지? 근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SK텔레콤 2014년에 있었을 때 예. 대리기사분들이 예. 아니 우린 600원 문자 전화가 없어서 지금 전화를 못 받아서 지금 대리운전 영업을 못 했는데 그러네. 이건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단체로 소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패소했었습니다. 패소했어요? 네. SKT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정해진 사람들이 뭐 딱 일정하게 있어서 전화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얼마큼의 피해란 네, 걸. 근데 이번에 KT는 좀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PC방 사람을 얘기를 했다면 예. PC방에는 PC가 일단 있잖아요. 데스가 다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데스별로 하루에 영업하는 그 뭐 돈이나 이런 것들에 계산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영업 못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해주면 돼요. 근데 PC방은 그렇다 치고 카페라든지 바로 그거죠. 그게 고깃집이라든지 문제예요. 식당 그게 이런 데가 문제인 어떻게 거죠. 해요? 그래서 지금 KT에서도 배상안, 보상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게 소송을 하면 아까 SK텔레콤 사례처럼 쉽지 않아요. 민사로 다 일일이 소송해야 그렇기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KT의 선의를 바랄 수밖에 그렇지. 없다. KT의 선의. 일을 바랄 수밖에 근데 지금 없다. 어쨌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안 배상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안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70대 여성이 전화가 먹통이 된 사이에 119에다 신고를 그러니까.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 할머님이. 이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사실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 게 그 이번에 KT 아현지사의 그 화재가 나고 나서 예. 제일 먼저 복구한 게 119하고 112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진짜 당연히 중요한 그래야죠. 것이기 때문에 네, 잠깐도 꺼지면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돌아가신 심장마비가 거예요. 왔었고 예, 전화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연락을 뭐 이것저것 하지 못하다가 예. 한 30분 정도가 근데 늦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머니. 76세였고 예. 할머니가 심장마비인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려다가 안 돼서 밖에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 거예요. 근데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걸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핸드폰이 원래 통신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긴급 호출 가능합니다. 112, 119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써놓잖아요. 예, 예. 원래 그게 가능해야지 되는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건데. 그런데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는 원래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사별로도 그런 긴급 호출 서비스는 A가 안 되면 B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이쪽은 되더라도 그 고객의 단말기가 별로 좋지 않거나 구형이거나 이랬을 예. 경우에 안 되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걸리신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이게 손해가 또 입증이 되느냐, 손해에 대해서 배당할 수 예. 있느냐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할머니는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다른 방법 없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따지기 할머니의 시작하면 핸드폰이 제대로 된 신형이었다면 이런 예. 일이 없었지 않겠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되게 복잡하네. 그럼요.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이거 민사소송 걸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소송 거기에다 또 아까 이러기도 조- 어려우시고. 조금 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시간에 구급대원이 왔으면 예. 이 할머니는 살았겠냐. 살았겠냐 이것까지 입증해야 돼요. 진짜 어렵죠. 단순한 일이 아니네요. 진짜 통신의 마비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를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이게 다른 게 재난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게 재난이구나. 재난이지. 정말 무서운 재난이죠. 어제 대안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SKT 뭐
다 또 세- 어딥니까? 삼개 통신사가 뭐 다. U 플러스 KT가 같이 백업해주기로 도와주기로 이거 일찌감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못하나?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112나 119와 같이 그런 공적인 것은 원래 이분들도 같이 서로 공유해서 썼는데 예, 예. 이제 문제는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나오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이 얘기만 해도 길게 할 만큼 내용이 많은데 오늘 주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 짧고 굵게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주제도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주제입니다. 우선이 제가 우선 외칠게요. 자, 오늘 주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3일에 음주폐 예방 실행 계획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술 모델이 술을 시원하게 들이키고 캬 하는 장면과 음성을 술 광고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음주 광고 규제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까진 지나치다.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분을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아, 제가 나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좀 골라보세요. 제가 카드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어떻게 가져가실지 두 분. 그냥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가져가시라. 어디 고르셨어요? 예. 큰일 났네.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이렇게 고르셨구나. 아. 노 변호사님, 네. 과잉 규제다. 이거 캬까지 못하게 하는 건 과잉 규제다. 빅 변호사님은 이거 규제 필요하다.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바로 지금 바로 빙의합니다, 저는 이제. 빙의해 주세요. 네. 이 의견을 빙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우선 백 변호사님, 네. 그 어떤 식의 규제예요? 그 내용을 좀. 일단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에 이제 음주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주 맥주 딱 먹으면 이렇게 뒤에 캬 소리 나면서 이렇게 목젖 딱 보이는 거 다 그래요, 다. 아주 그걸 전형적이죠.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술이 땡깁니다. 아 이건 싫어요. 이건 싫어요. 원래 땡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안 봐도 땡기시면서. 그리고 그 모델들이 보면 완전 우리나라 탑 모델인데 굉장히 어리고 예. 소주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예쁜 뭐 여자 광고 아이돌 모델, 여성이 예, 뭐 많죠. 이런 분들이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청소년들도 따라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규제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하,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여자 아이돌은 다 술 광고 거쳤어요. 네, 그러고 그렇죠. 보면 뭐 옛날에 이효리 씨 한참 네, 예, 아이유 활동할 씨, 때 수지 아이유, 씨. 뭐 현아 네. 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소주만 먹고 이런 친구들도 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직도. 이런 것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예. 화장품 광고하고 자동차 광고하고 술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명하냐 안 척도예요. 유명하냐 그게 나온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느냐, 음주를 조장하느냐 해서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캬 이런 건 하지 말자. 일단 백 변호사님은 동의한다. 노 변호사님 왜 과잉이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술이 안 좋으면은 먹지를 말든지 팔지를 말든지 그래야지. 아예 그러면 광고 자체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예, 예. 술을 마시라고 사실은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술 만든 회사는 술을 마시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광고를 보내는 자체가 이미 예, 술을 조장하는 예, 건데. 예, 아예 그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담배. 뭐 담배 피는 분들 요즘에 그 앞에 그림 그 있잖아요. 경고. 경고 그 그림 같은 사진.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진 않으나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줄이고 그걸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실 담배 규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술과 담배는 에이 술은 괜찮고 담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술도 역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술을 아예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이제 주류 제조업체 뭐 그런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지만 팔아요. 팔아도 되는데 예.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킵시다. 그러니까 뭔가 음주를 조장한다거나 뭔가 음주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 아까 캬 이런 거 예. 그리고 청소년들 요즘에 사실 음주 굉장히 문제 많이 되잖아요. 예. 근데 청소년들이 사실 아이돌 그
그 여자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요건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인데 이걸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건 이제 과도한 규제라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 팔지 마 앞으로 이게 과도한 규제죠.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술 없어요. 팔지 마, 광고하지 마까지는 과도하지만 아니, 요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백변. 담배하고 술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담배는 네. 인삼공사에서 나라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술은 개인이 사업을 해서 파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전에서 뭐 드라마니 무슨 장면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면서 그 부분도 막 모자이크 시켜주잖아요. 예. 그런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담배에다가 팔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문구 쓰잖아요. 폐암에 예, 걸릴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경고성으로 넣는 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저는 나라에서 그러려면 만들어 팔지도 말아라는 원래 제 입장인데 예. 뭐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만들어서 팔아서 세수를 쓰겠다 그러면 그래 좋다. 그래서 거기다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선전할 때는 선전 지금 안 하잖아요. 담배 선전을 지금. 예. 문제는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꼭 필요한 장면인데도 못하게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냐. 그런데 그 담배하고 이 술은 다르다는 거예요. 술이 물론 뭐 몸에 안 좋은 거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나라에서 전격적으로 다 나라에서만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만들어서 팔게끔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 이제 아예 뭐 카드 물론 카드 뭐 심각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마시는 장면도 못하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재하겠다는 건데 이거 너무 지나치죠. 너무 근데 지나치다. 담배 같은 경우에 뭐 KTNG에 생산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 외국에서 수입하는 담배 그거는 외국 개인 사기업이에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서 안 아닐 하잖아요. 뿐이지. 광고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아니지. 광고 자체를 못하게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아 그래 담배에 폐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흡연자 뭐 저도 담배를 좀 폈습니다만 예. 흡연자 입장에서 그거 되게 불쾌해요 보면. 사진 보면. 예. 예. 그럼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펴요? 용인을 지금 끊으셨잖아요. 용인을 안 조금씩 안 펴요, 끄는 것 하나씩. 같은데. 용인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음주는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노 변호사님이 다른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음주로 인한 사고나 피해나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다고요. 자, 그럼 요렇게 제가 논점을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좁혀볼게요. 캬 소리가 안 들어가면 네. 음주가 줄어들 것인가? 캬 소리만 안 들어가면? 그거는 뭐 수량으로 따지긴 힘들지만 예. 분명히 음주에 대한 욕구를 좀 줄이는 건 사실이에요.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맥주 안 드시고 싶으세요? 그 딱 저녁에 딱 틀었는데 근데 멋있는 남자 그 저기 모델 하나 안 하나 하면서 꿀꺽꿀꺽꿀꺽 3번 보이면 저도 모르게 냉장고 가서 이렇게 맥주 하나 꺼내게 돼요. 아니 그럼 차라리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뭐 구차하게 하나 못하게 하고 뭐는 못하게 하고 뭐 목 넘기면 안 되고 뭐 얼굴 예, 예쁜 애 예.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차라리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면 팔지를 말든가 꼭 팔아야 되겠으면 광고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술 마시는 장면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담배처럼. 근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굉장히 그 노 변호사님 화나셨는데 너무 빙의하셨어. 이게요. 그 선진국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선진국도요? 예,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이런 거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엄청나게 규제하는 거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술 자체만 광고를 하고 예. 술 마시는 분위기 연출, 분위기도 술 안 마시는 돼요? 장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술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가. 사람이 못 나와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게 술 자체에 대한 내용만 담게 돼 있고, 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 다 5% 이상, 그러니까 좀 독주. 예. 독주는 주류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오늘 17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다들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 방안들을 만드는데 예. 이거를 이거는 뭐 목 넘김 이거 저 술 그 만드는 데서 잘 팔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약간 좀 과거적 발상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음주의 피해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인 뭐 술 하면 사실은 또 미국이 떠오르니까. 미국은 딱히 없네요. 미국은 제가 미국 알기로는 25세 이상으로 예, 25세.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25세 이상이어야 되고 네. 누가 봐도 25세 이상으로 보여야 된다. 실제로도 25세 약간 나이가 이상이고. 들어 보여야. 예. 네. 25세인데 동안이면 안 된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이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걸 하니까 예. 저는 카 못하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캬는 너무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캬는 너무했다. 솔직히. 자, 여러분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노변처럼 음주 광고는 허용하면서 캬만 못하게 하는 건 이건 과잉이다. 이건 너무 근전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변 뭐 안 된다,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다, 해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해봐야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뭐 허용, 지지,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저는요. 오. 조금 예상 외 이거 집계 맞아요?
지금 마지막 여러분 30초 더 보내주실 수 있는데 집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저희가 아닌데요? 아까 회의하면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요즘 저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에요. 예. 이게 일반적이에요? 예. 저도 좀 오해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뽑았다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약간 빙의해서 하긴 했는데 그렇군요. 요즘 음주운전 얘기 나오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작진들이 생각했던 예상하고는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집계까지 넣었습니까? 예. 음주 광고 2020년부터 음주 광고를 하더라도 캬 소리를 못 내게 한다는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법이 맞습니까? 이거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제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33% 대 67%, 67대 33으로 캬 규제가 마땅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저희는 사실 노 변호사님이랑 저랑 둘 다 약간 애주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원래 속마음은 캬는 그쪽이었는데, 쪽이었는데. 저도 빙의돼서 하긴 했는데 전 놀랬네요. 카드 잘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경각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특히 요즘 많이 음주 달라졌어요. 운전 사고 나고 막 이런 것 윤창호법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깨끗한 사회로 가고 있네요. 예. 이런 결론 여러분 전하면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